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사이언스주,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번 시간은 또 어떤 동물 만나볼까요? 네, 이제 꽃샘추위가 물러가면서 막 경칩을 지났는데요. 네. 경칩은 우리가 보통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계절이죠, 시기이죠. 이 추운 날씨가 풀리면서 이 겨울잠을 자던 생물들이 깨어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절기라는 의미인데 오늘은 이 경칩의 주인공인 개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 그래도 앉아 계신 뒤쪽에 개구리가 크게 보이는데, 네. 네, 이맘때쯤이면 맞아요. 말씀하신 대로 이 개구리를 떠올리게 됩니다. 근데 왜 경칩과 개구리를 연관짓게 되는 걸까요? 이 사실 경칩은 한자로는 이 놀랠 경자와 벌레 칩자를 쓰는데 네.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깨어나서 땅 위로 올라오는 시기라는 거죠. 그런데도 이 개구리를 경칩의 상징으로 여기게 된 것은 아마도 이 개구리가 그만큼의 온도의 변화에 민감한 그런 양서류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네. 실제로 이 과거 우리 선조들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를 보고 계절을 예측을 해서 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. 개구리는 보통 이 10월 말에서 11월 무렵에 겨울잠을 자기 시작해서 3월쯤 되면 슬슬 깨어나기 시작합니다. 이 개구리 중에는 물 근처나 물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종이 있는데 겨울잠을 잘 때도 대부분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물 속이나 물 밑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벌레들이 땅 위로 나오니까 이 벌레들을 잡아먹는 개구리도 많이 보여서 경칩 연관짓게 네. 된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개구리도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곰이나 다람쥐처럼 에너지 소모를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건가요? 네, 뭐 개구리의 겨울잠은 곰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 곰과 같은 항온 동물은 일정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계속 섭취를 해서 필요한 열을 얻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이 되면 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죠. 그런데 개구리는 주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입니다. 추운 겨울에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건데요. 곰은 겨울잠을 얕게 자면서 가끔 깨어나서 먹이를 먹기도 하지만 개구리는 심장박동과 호흡이 거의 정지하는 가사 상태로 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. 네. 특히 이런 변온 동물은 체액 속에 이 부동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가 어는 것을 막아주는데요. 마치 겨울에 자동차가 내부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동액을 채우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. 그러니까 부동액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차이점을 확 알 것 같은데요. 네. 그렇다면 스스로 이제 몸속에서 이 부동액을 만든다는 거잖아요.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? 이 개구리에게 겨울에 가장 위험한 것은 체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것인데요.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도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생존 전략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캐나다 연구팀이 숲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과정을 관찰해 봤는데 이 숲개구리의 경우는 주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간에 저장돼 있던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이 혈당 수치가 평소에 100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혈당 수치가 나타났습니다. 100배. 네, 네.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이 혈관을 타고 장기와 근육으로 이동을 해서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이 세포가 얼지 않도록 세포 속을 일종의 설탕물로, 그러니까 당분으로 채워주는 거죠. 소금물이나 설탕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0도가 되어도 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체액이 부동액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네.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건 알았지만 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참 네. 신기합니다. 개구리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겨울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겨울잠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? 네, 뭐 개구리뿐만 아니라 어떤 양서류라든가 포유류들 중에서도 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한테는 보통 특정 단백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동면 유도 촉진제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낮이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이 동물들의 겨울잠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이 몇몇 동물들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동면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단백질 양이 줄어들면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게 되고 또 원래 양으로 늘어나게 되면 깨어나는 네. 그런 원리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이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동면을 유도하는 단백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크게 달라지기도 했는데요. 이 온난화로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그렇겠네요. 네, 이 개구리는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산란을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1월 중순에 이미 알을 낳은 개구리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. 이 개구리의 산란 시기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었는데요.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구리가 생체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봄꽃
이것도 뭐 개화 시기가 좀 빨라졌다고 하더니 네. 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개구리도 받고 있었네요. 온도에 이렇게 민감한 만큼 기온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텐데 아무래도 산란 시기가 이렇게 뭐 1월 이렇게까지 당겨지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개구리에게는 뭐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너무 빨리 알을 낳게 되면 만약에 다시 추위가 올 경우에 이 알이 모두 얼어 죽게 되는데요. 네. 실제로 개구리 알이 발견된 지 며칠 만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 손상된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. 또 이 먹이를 찾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개구리는 주로 뭐 거미나 곤충 같은 이 동물들을 먹고 사는데 너무 일찍 활동을 시작하면 이런 먹잇감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이런 기후 변화는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의 개체 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. 현재 양서류의 41%가 멸종 위기종이고요. 특히 이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수가 아주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네, 나타났습니다. 멸종 위기에 접어드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또 종도 많아지고 있나 보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기후 변화에 피해를 입는 동물들 사실상 대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양서류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사이언스주 개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. 개구리 하면 사실 이 개굴개굴 울음소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네. 참 작은 몸집에서 큰 울음소리를 내는 개구리, 이 울음소리에도 좀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개구리는 한 개 또는 이 두 개의 울음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를 멀리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. 이 울음 소리를 낼 때는 먼저 공기를 들이마신 뒤에 이 콧구멍과 입을 막고 폐를 팽창시킨다고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 네. 폐에서 울음 주머니로 공기를 왕복시켜서 목구멍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데요. 이때 울음 주머니가 반복적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더 큰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울음 주머니가 잘 발달한 종은 소리가 크고 뚜렷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들은 후두기관으로 낮은 음에 작은 울음소리만 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. 주머니 크기의 차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 한반도의 고유종인 한국산 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발달하지 못해서 아주 작고 짧은 소리만 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개구리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주로 이 수컷이 암컷을 찾을 때인데 암컷은 수컷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장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아서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. 네, 이 짝짓기 시기가 지나면 이제 슬슬 개구리 알들이 막 개천에서 보이겠어요. 네. 개구리 알은 얼마 만에 부화하나요? 이 뭐 개구리 알은 개구리의 종에 따라서 또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부화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. 짧게는 3일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. 또 뭐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개구리 알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네. 있는 편인데 개구리는 물속에서 암컷이 알을 낳은 뒤에 수컷이 정자를 뿌리는 방법으로 체외 수정을 합니다. 이렇게 낳은 알은 사실 아주 작은 수만 개구리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오리나 물고기 같은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고요. 네. 또 이 연못이나 개울이 말라서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이 무사히 살아남은 알은 점점 모양이 변하면서 올챙이가 되고요.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데는 다시 2달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. 네, 이제 개천에 뭐 올챙이도 곧 보일 것 같습니다. 오늘 봄의 전령사 개구리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